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법 영업에 더해서 연말 파티 준비에 바쁘다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 이후에 윤 총장의 움직임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상황, 신규 확진자 또 1,000명 넘었는데 집단 감염 이번엔 또 어디서 이렇게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요양시설 종교 집단에서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와 있었던 울산 요양병원에서 지금 19명이 더 추가돼서 네. 225명이 나왔고요. 충남 종교시설에서도 11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용산구 건설 현장에서 이번에 7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BTS가 입주할 예정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작업과 식사, 휴식을 모두 같이 하면서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식의 감염이 계속 늘면서 오늘 코로나19 관련한 최고 기록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1,014명이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이틀 연속 1,000명대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420명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이고 사망자도 22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으로 지금 3차 유행이 꺾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앞두고 호텔,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규모 모임 예약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탄스럽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보였는데, 자, 이 시국에 모두가 지금 조심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국에 웬 파티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곳곳에서 연말 파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의 유명 게스트하우스, 지금도 바베큐 파티가 가능하다는데 정말인지 직접 전화로 확인해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도 해요? 네, 저희 다 진행하고요. 열이 높으시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따로 참가 못하시. 다른 게스트하우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베큐 파티는 해요. 9시까지만. 그 완전 다른 건물 3층에 사니까 그 마주칠 일 없어요. 그냥 혼자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숙박 이용객들의 후기도 줄을 잇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모두가 자기 희생해 가면서 심지어 앞서 보였다시피 일도 지금 못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말 파티 그러니까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목격하는 업주는 또 뭔지 상황이 좀 개탄스럽긴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업주 측은 돈을 벌기 위함인 것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이 오래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네. 여행지에 가서 좀 쉬면서 힐링하고 오고 싶다. 이건 모두가 같은 마음인데 문제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면 여행 가서 어차피 밥은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식점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은 소수의 일탈인데 문제는 뭐냐면 99%가 방역에 동참을 해도 1% 때문에 조용한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탈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고발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문제가 돼서 게스트하우스를 다 중단시켰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와 다른 관광지에서 또 유사한 형태가 번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일괄적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저런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제 무시하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그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주택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죠. 불이 꺼진 이 노래방도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게 문을 열어보니까 환하게 켜져 있는 노래방, 테이블 위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또 어처구니가 없네. 응? 어느 정도 좀 기본을 좀 갖추세요, 기본을. 예? 자, 이곳에선 심지어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손님들이 저렇게 불 꺼진 데를 과연 어떻게 알고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저게 지금 한두 곳 적발된 게 아니라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가는지 그것도 참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케이스를 보니까 보통 단골 손님을 중심으로 해서 1대1로 접촉을 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하고요. 전화로 하는군요, 그러면. 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같은 걸 이용해서 네. 현재 그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9시 이전에는 또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시나 뭐 6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시작을 해서 9시가 지나면 그러니까 출입문을 닫아서 마치 닫은 것처럼 그렇게 영업을 했다고 하고 특히 룸살롱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 금지 업종이잖아요.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노래방 같은 걸 빌린 건데 또 이게 단속에 걸릴까봐 주택가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서 이렇게 또 영업을 불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 케이스도 그렇고 업주와 손님이 함께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980, 90년대 경찰이 단속하는 그런 현장을 보는 네, 그런 모습인 맞습니다. 것도 같고요. 코로나 검사를 받는 60대가 네. 검사를 하는 간호사한테 욕을 하고 또 난동을 부리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네, 야, 욕을 이거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보다도 검사하던 간호사가 가장 아마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고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놀랄 일은 자,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네. 욕설하고 거의 뭐 폭행 아닙니까? 네. 언어 폭행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남구 보건소에서 네. 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소를 취하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건소의 또 태도에 이 간호사들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직적으로 기관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보건소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강요한 바는 없다. 오히려 좀 좋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권유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현장 사실 편의점에서 마스크 쓰라고 요구했다 폭행당한 아르바이트 직원도 있거든요.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는 엄단해야 되고요. 아까 주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300만 원 내는 거 다 알아요. 불법인 거 알고 하는데 몇 억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며칠만 하면 충분히 걸리면 벌어들이니까. 300만 원 내겠다 이거예요. 이건 대놓고 하는 불법이거든요.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저렇게 60대가 난동을 부린 것처럼 선별 진료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맞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 정말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의료진 확충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5,01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탈진 직전에 이른 상황입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은퇴 휴직으로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구하는 결정적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퇴 휴직자들한테까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람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3단계 거리두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거 정말 올라가는 것 아니야? 우리 네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기록상으로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8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대상은 돼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고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한 바 없습니다. 근데 오는 금요일부터 3단계 격상된다더라. 모두 가짜 뉴스라고 또 방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경제 상황까지를 검토해서 고심의 고심 끝에 올린다면 갑자기 격상하지 않겠고 충격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자발적 3단계로 우리가 멈춤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모습 등을 짚어봤습니다.